기초연금 받는 날이면 며느리는 제 통장을 그냥 가져갑니다. 엄마, 이건 생활비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날부턴가 비밀번호도 본인이 눌러요. 이 통장이 제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걸 며느리는 잊은 걸까요? 기초연금 받는 날만 되면 며느리가 먼저 제게 말을 걸어요. 어머니, 오늘 25일이네요. 연금 들어왔겠죠? 제가 생활비 챙겨드릴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살갑게 말이라도 건네주고 내가 깜빡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챙겨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순히 통장을 내어줬죠. 생활비라면 당연히 써야 하고 아들 내외도 힘들 텐데 나도 함께 살아가는 입장이니까요. 근데요, 그게 매달 반복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통장을 가져간 다음부터는 제 눈앞에서 확인도 안 해줘요.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입금 내역도 이체 내역도 저는 못 봐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라는 말을 참 쉽게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이번 달 밥값이에요. 이건 공과금 나간 거고요. 나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괜히 내가 밥값도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나마도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당연한 듯이 말하네요. 어머니, 이건 우리 같이 사는 거니까요. 말은 고운데 어딘가 날카로워요. 그 말 끝엔 그러니 당연히 줘야죠 하는 기색이 느껴져요. 며칠 전엔 진짜 이상한 상황이 있었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랑 단둘이 있었는데요. 아침 먹자마자 묻더라고요. 어머니, 통장은 어디에 두셨어요? 그 말투가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찾는 말투였어요. 마치 당연히 내가 내줘야 하는 물건처럼.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서랍에 있어. 가져가서 확인해봐. 그런데 며느리는요, 가져가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얼마가 입금됐다는 말도. 한참 후에 돌아와서 그냥 한마디 처리했어요. 내가 받은 기초연금인데 왜 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내 돈이 내 돈 같지가 않을까요? 통장 잔고는 이젠 내가 아니라 며느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비밀번호도 며느리가 더 자주 누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요 몇 달 동안 내 손으로 직접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이게 그저 편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조심조심 살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요즘 통장을 가져갈 때 허락도 안 구해요. 그냥 손 내밀면 내가 내줘야 해요. 안 주면 뭔가 섭섭하다는 표정으로 봐요. 아들 얼굴 보기도 민망해지더라고요. 괜히 내가 돈 문제로 말 안 좋게 한 사람처럼 될까 봐요. 그래서 오늘은 말없이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놨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물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또 찾을 거예요. 하지만요, 이번엔 그냥 못 본 척 해볼 생각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가던 날 저는 말없이 서랍을 닫았습니다. 비밀번호도 새로 바꿔놨죠. 그날따라 왠지 그냥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던 듯 조용하던 집에 갑자기 말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놀란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섭섭하고 불쾌하다는 투였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바꿨어.
내가 왜 내 돈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그 순간 내가 참 초라해 보였어요.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이가 서운해하던데요. 아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왜 문제를 만드셨어요? 라는 듯한 눈빛. 아니, 난 그냥 비밀번호를 내가 헷갈려서 말끝을 흐리는데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혜진이도 엄마 챙기느라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입맛이 확 사라졌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었어요. 걔가 챙기는 게 아니고 내 연금 날마다 챙겨가는 거야. 한 번도 내게 돈 쓴 내역을 보여준 적도 없고 계산서 한 장 보여준 적도 없어.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딱 멈췄어요. 아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반찬값 좀 부족해요.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다음 달엔 조금 더 보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통장을 다시 가져갈 준비인가 싶었거든요. 이젠 생활비라는 말이 사람을 무기처럼 누르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 앞에선 그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도 반박을 못해요. 며느리는 요즘 제 기초연금을 가족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같이 사는 집안의 살림이에요. 어머니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대체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남편 묻고 자식 키우고 아픈 몸 끌고 살아온 나는 지금 뭘 가진 사람인 걸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한 달 34만 몇천 원. 그 돈마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지는 순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더 조용해집니다. 입금 알림 문자도 요즘은 일부러 꺼두고 있어요. 소리라도 들키면 또 통장을 내놓아야 하니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밝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제 아들도 늘 웃으며 말하죠. 우리 집은 엄마 덕분에 잘 돌아가요. 근데 이상하죠.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까요? 기초연금이 나오는 날 내가 숨을 더 크게 들이마시는 건 기분 탓일까요? 며느리가 다시 통장을 건네달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번에도 말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저 싸우기 싫었습니다. 괜히 아들 보기 미안해지는 상황 또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통장을 받아들고 앉더니 비밀번호를 눌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바꾸셨네요? 다행이에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다행이라니. 그게 왜 내가 다행이라고 말할 일이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늘 그래왔듯이 며느리는 잔고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는 이제 택도 없어요. 애들 간식이며 반찬이며 고지서 나오는 날엔 진짜 쥐어짜도 안 돼요. 그 말투가 참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너희가 벌어서 하든가. 내 연금 갖다 쓰면서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그 말이 다시 목 끝에 맴돌았지만 또 참았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말 못하고 그냥 참고 그래도 같이 사니까 라고 넘기는 사람.
며느리는 아예 제게 예산표 같은 걸 보여주더군요. 어머니, 이게 이번 달 사용 내역이에요. 식비, 공과금, 애들 학원비, 교통비. 여기서 어머니 몫은 15%쯤 돼요. 그거 감안하면 연금 전액은 생활비로 쓰는 게 맞잖아요. 이젠 숫자를 들이밀며 기초연금 전액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까지 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이해되셨죠? 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세요. 네, 가까웠어요. 그날 오후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며느리가 동네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그래도 기초연금 받으셔서 다행이에요. 그거 아니면 진짜 살림 구멍 나죠. 같이 사는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긴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며느리보다 제가 더 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앉았지만 그저 흰쌀밥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연금도 금방 사라져요. 혹시 친정에서라도 좀 도와주시거나 어디 다른데 수입은 없으신가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친정에서 도와주라니. 나는 이미 친정 부모님 묘소도 10수년 전 비석 하나 없이 묻어드린 사람인데 그 말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내가 누군지 잊힌 지 오래라는 걸. 아들도 며느리도 이젠 날 그냥 기초연금 통장 주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밥 먹고 나면 어머니 설거지 해주시겠어요? 어머니 잠깐만 아이 봐주시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내 역할이 된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밤이 깊어지면 가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정말 없어지면 아무 일도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쯤은 불편할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늘 맨 끝에 도착하면 그래도 우리 손주들 잘 자라야지. 이 한마디에 멈춰버립니다. 결국 나는 내가 날 지키지 못하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다음 기초연금 나오는 날이 또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통장을 내줄까요? 아니면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기초연금 들어오는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조용히 지갑을 챙기고 동네 농협으로 갔어요. 오픈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이번 달 연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죠. 통장은 그날 오후 서랍도 아닌 내가 혼자만 아는 자리 깊숙이 잘 넣어뒀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아무 일도 없던 듯 밥을 차렸습니다. 언제나처럼 된장국에 계란찜.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25일이죠? 통장 좀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줘.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왜요? 그 돈은 이번 달엔 내 용돈으로 쓰려고. 나도 뭐 살 게 좀 있어서 말이야.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 집 생활비 구조가 있잖아요. 나는 조용히 수저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구조, 이젠 나도 좀 벗어나 볼까 해. 살림을 돕는 거랑 내가 전부 내어주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퇴근하고 들어왔지만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묻는다면 그땐 말해주려고 했어요. 이번 달엔 내가 나한테 쓰기로 했다고. 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동안 사고 싶었던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마트에서 새로 들어온 호박잎이랑 깻잎도 샀고요. 치과에도 예약을 걸어뒀습니다. 이 모든 게 이번 달 내 연금으로 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죠. 근데요, 나는 평생을 누구 먼저 챙기고 내가 쓰는 데엔 늘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작고 사소한 소비들이 참 많이 울컥하더군요. 며느리는 요 며칠 내게 말을 아낍니다. 아들은 여전히 TV를 보며 웃고 있지만 내 눈을 잘 못 마주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내가 내 돈을 내 뜻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위로받고 있거든요. 다음 달 연금이 나오면 나는 또 생각할 겁니다. 이번엔 어딜 다녀올까? 어떤 책을 사볼까? 혹은 손주에게 직접 선물을 사서 건네볼까? 그 어떤 계획도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늦게 배운 이 당당함이 참 마음에 듭니다. 기초연금은 그저 돈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마지막 줄 같은 거였죠. 이젠 그 줄을 남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